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 초보자, 유통 초보자, 예비 창업자들에게 최신 실전 정보와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온라인 판매 사관학교 대표 윤호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쿠팡 모르는 사람 없죠? 쿠팡은 정말 최고로 핫한 온라인 마켓입니다. 2020년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을 보면 쿠팡이 네이버 쇼핑에 의해 이어 13.7%로 2등입니다. 그러나 네이버 쇼핑이 가격 비교 사이트로서 모든 쇼핑몰이 들어와 있다는 걸 감안하면 그 단일 온라인 마켓으로는 쿠팡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게다가 3등인 이베이, G마켓 옥션과의 격차가 매년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쿠팡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무려 100조 원이었습니다. 100조 원. 시가총액 100조 원인데 이것은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합한 거의 7배의 시가총액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쿠팡 같은 경우에 가치를 인정받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1년 3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어플을 YG앱에서 조사해봤는데 쿠팡이 2158만 명으로서 압도적인 또 1등입니다. 뭐 2등, 3등, 4등, 5등, 뭐 6등, 뭐 차이가 뭐 게임도 안 되죠. 자, 그럼 쿠팡의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아마 배송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탁월한 배송, 로켓 배송, 로켓 직구, 로켓 와우 이런 거를 앞세워서 이 길에 받을 수 있다는 다른 마켓들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배송이 쿠팡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특히 주부 고객들 같은 경우에 생필품 같은 경우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식품이나 뭐 유아 관련 용품이나 뭐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 며칠 지나서 오면 메리트가 크게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쿠팡의 로켓 배송은 정말 고객들한테 큰 혜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경우 온라인 최저가에 자동으로 맞춰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온라인 최저가인데 배송도 정말 빠른 그런 것 때문에 쿠팡의 선호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고객에게는 최고의 쇼핑몰입니다. 그러나 판매자에게는 정말 가혹한 쇼핑몰이 또 쿠팡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반품 같은 경우에 고객 반품을 판매자가 받고 나서 확인해주고 환불을 해주게 되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이유 여하 막론하고 무조건 판매사 잘못으로 보고 고객 반품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 정도로 모든 면에서 판매자한테는 정말 가혹하고 고객한테는 좋은 쇼핑몰이 쿠팡입니다. 쿠팡이 벤치마킹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입니다. 전 세계 1등 쇼핑몰인 아마존을 끊임없이 벤치마킹하는 쿠팡인데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먼저 검색 로직도 아마존을 거의 따라가고 있고요. 로켓 배송은 아마존의 프라임 배송을 따라했고요. 로켓 와우는 아마존 프라임, 로켓 프레쉬는 아마존의 프라임 프레쉬, 제트 배송은 아마존의 FBA 물류 시스템, 아이템 위너는 아마존의 바이박스 시스템, 쿠팡 파트너스는 아마존 어필리에이터를 벤치마킹해서 거의 뭐 90% 이상은 아마존을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입점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픈마켓, 아이템 마켓이 또는 마켓플레이스라고 하죠.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방식과 쿠팡이 직접 사인파는 로켓 배송에 입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수수료를 보면 아이템 마켓은 카테고리별로 상위 하나 5에서 11%인데 평균 10%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단 스토어 다이렉트 링크로 결제 시에는 3.5%입니다. 스토어 다이렉트 링크라는 게 뭐냐면 쿠팡 판매자 센터에 들어가 보면은 요렇게 마이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샵 URL이 있는데 요게 바로 스토어 다이렉트 링크입니다. 그러니까 요 링크를 고객한테 보내주고 고객이 그걸 클릭해서 24시간 내에 구매하면 수수료가 3.5%밖에 안 됩니다. 요거 잘 활용하면 되게 좋겠죠. 요 로켓 배송의 수수료는 로켓 배송은 수수료의 개념이 아니라 공급가의 개념인데
온라인 최저가에서 쿠팡 마진을 30% 이상 대개 공급가를 제한해야 보통 로켓 배송 승인이 떨어집니다. 한 2, 3년 전만 해도 15%, 25% 쿠팡 마진 남게 제한해도 뭐 입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뭐 거의 30% 이하로 제한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그 다음에 쿠팡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월 매출이, 쿠팡 매출이 100만 원이 넘으면 월 1회 5.5만 원을 서비스 이용료로 부과를 합니다. 요거 놓치는 부분 많거든요. 근데 가령 쿠팡 월 매출이 100만 원이다. 그럼 무려 5.5%의 서비스 이용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 매출이 적은 사람은 요거까지 잘 고려해 봐야 됩니다. 마진 계산할 때. 그다음에 정상 기간은 사실 쿠팡, UMF, 티몬 같은 소셜 커머스의 가장 큰 단점이 정상 기간입니다. 50일에서 60일 걸립니다. 다 받는 데까지. 쿠팡은 두 가지 정산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정산, 두 번째는 월정산입니다. 주정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에 뭐 70%는 선지급하고 30%는 이익월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토탈 한 50일 걸리죠. 월정산은 월 1회 일괄 정산하는데 전월 매출에 대해 이월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하여간 50일 정도, 50일에서 60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 등록 숫자는 쿠팡 같은 경우에 10만 개 이상 사실 무제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 맥시멈 10,000개입니다. 10,000개. 그러나 쿠팡 같은 경우는 아직도 10만 개 이상 등록할 수 있어서 대량 등록 판매하는 셀러들이 가장 많이 등록하는 온라인 마켓 되겠습니다. 이 정상 기간이 긴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정산 서비스라고 그래갖고 미리 정산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그런 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괜찮습니다. 자, 아이템 마켓이나 로켓 배송의 입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점하려면 쿠팡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입점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주요 필요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통장, 통신 판매약 신고증,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쿠팡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쿠팡에는 아이템 위너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all or nothing인데 뭐냐면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여러 판매자 중에 아이템 위너인 사람만 노출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가령 이 커클랜드 캐틀 핑크솔트 감자칩 같은 경우에 총 5명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 근데 실제로 여기 보여지는 판매자는 가장 저렴한, 그러니까 판매가랑 배송비랑 합쳐서 가장 저렴한 판매가가 여기 노출이 되고 다른 4명의 판매자는 요걸 클릭해야 이렇게 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위너로 선정된 사람은 여태까지 쌓인 모든 후기도 가지고 가고 매출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위너의 1등을 찍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내가 최저가인 경우겠죠. 가령 중국에서 병행 수입했다든지 이 상품을 그런 경우에는 적극 활용한 게 좋습니다. 광고하는 것보다 아이템 위너로 하는 게 매출이 훨씬 잘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최저가가 아닌데 아이템 위너 시스템에 묶여버리면 최악이죠. 최악. 여태까지 아무리 잘 팔았더라도 이 아이템 위너에 묶이면서 다른 판매자 보기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매출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최저가가 아니라고 그러면 최대한 안 묶이게 상품 등록할 때 썸네일, 상품명, 브랜드명을 최대한 기존 상품들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후기나 판매량이 하나도 없어도 인기 상품의 경우, 브랜드 같은 상품의 경우는 아이템 위너 1등을 찍으면 폭발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위너를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로켓 배송. 쿠팡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로켓 배송이죠. 자, 로켓 배송일 때 보통 매출이 이제 극대화되고 로켓 배송이 아니면 일반 상품들은 매출이 미비합니다. 쿠팡에서. 한번 판매해보면 알아요.
로켓 배송은 온라인 최저가에 자동으로 맞춰지며 마진을 30% 이상 줄 수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로켓 배송을 할 수 없고요. 자, 로켓 배송에 들어가면 쿠팡한테 상품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쿠팡이 사입하는 거기 때문에. 로켓 배송에 일단 그 상품이 들어가게 되면 타 온라인 마켓에서 특가 딜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마켓에서 특가를 진행하게 되면은 온라인 최저가가 떨어져서 쿠팡의 로켓 배송 상품의 가격도 자동으로 그 가격에 맞춰지는데, 그렇게 되면 쿠팡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연락이 옵니다. 다른 특가몰의 가격을 올리든지 아니면 쿠팡 로켓 배송의 공가를 낮춰달라라고 MD한테 연락이 오는데, 사실 둘 다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켓 배송에 들어가면 좀 다른 마켓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는 발주가 하나 들어옵니다. 바코드가 제대로 찍혀 있는지, 이게 쿠팡 물류 시스템에 맞는 상품인지 하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엔 2개 들어오고, 그 다음엔 4개 들어오고, 10개 들어오고, 30개 들어오고, 50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발주가 들어오는데, 자, 이 로켓 배송 좀 프로들은 요새는 가구매를 합니다. 가구매. 처음에 1개, 2개, 8개, 20개, 한 50개 정도까지 가구매를 해버리면 쿠팡에서 봤을 때 이게 정기적으로 매출이 주기적으로 다 팔리니까 이 상품이 좋은 줄 알고 노출을 많이 시켜줍니다. 그걸 노리고 일정 수준까지는 가구매를 하는 판매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로켓 배송이 아니면 대표 키워드들이나 좀 중요한 키워드 쳐보세요.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건 거의 다 로켓 배송 아니면 광고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품은 대표 키워드나 좀 어느 정도 검색량이 있는 키워드에서는 거의 상위 노출이 불가합니다. 근데 요새는 로켓 배송도 입점한 초반에는 광고를 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노출이 잘 안 되거든요. 로켓 배송이 하도 많아지니까 이제 로켓 배송이라고 무조건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로켓 배송도 어떤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이 돼야 팔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켓 배송도 초반에 광고를 한다든지 가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근데 마케팅이나 영업력이 약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에 맡기는 것도 좋아요. 내가 광고도 잘 못하고 마케팅도 잘 못하고 오로지 생산만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쿠팡 로켓 배송을 믿고 맡기게 되면 폭발적인 매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 한 개 플랫폼 매출이 전체 온라인 채널 매출보다 훨씬 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로켓 배송 하나로 연매출 100억대 업체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로켓 배송 같은 경우 이제 마진이 가혹하기 때문에 마진 구조 및 이제 온라인상의 타 마켓과의 관계, 그 다음에 로켓 배송이 혹시 침체될 때 그때를 고려해서 입점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쿠팡이 여러 가지 자체 PB를 육성하는데 공고가는 엄청나게 후려치지만 적극 노출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 마진 구조가 나온다 그러면 쿠팡의 자체 PB에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로켓 배송 꺼리는 업체를 위해서는 쿠팡이 Z배송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Z배송은 뭐냐면 쿠팡의 로켓 배송의 물류 시스템을 똑같이 이용하는데, 이길 배송이죠. 이길 배송을 똑같이 이용은 하는데 쿠팡이 사입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보관만 해주고 배송만 해주는 겁니다. 요건 이제 가격을 쿠팡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판매가가 결정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좋은 시스템 같은데, 수수료가 카테고리 수수료 빼고 Z배송 수수료만 대략 20%니까 합치면 30%,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어마무시하다는 거, 이거 검토해보고 한번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쿠팡의 많이 팔기 위한 핵심 요소는 앞에 설명한 로켓 배송, Z배송, 아이템 인어, 광고, PB. 쿠팡의 PB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이렇게 식품, 생활반려용품, 생활원, 패션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유통업체가 PB를 늘려나가는 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겁니다.
쿠팡의 광고를 살펴보면은 쿠팡 광고는 메인 바이박스 광고가 있어요. 쿠팡 표지에 제일 첫 번째 표지에 상품들이 광고들이 있는데 그 바이박스 광고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광고비를 내야 하는 겁니다. 쿠팡 메인 바이박스 광고도. 그거 말고 쿠팡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광고 형태가 있어요. 매출 최적화 광고가 있고 수동 성과형 광고가 있어요. 이 매출 최적화 광고는 뭘 말하냐면 고객이 그 셀러가 정말 편하게 목표 광고 수익률만 딱 입력하면 알아서 쿠팡에서 자동으로 광고를 진행해 주는 겁니다. 수익률만 딱 넣게 되면은 목표 수익률 500%, 600%, 1000% 넣게 되면 쿠팡이 그거에 맞춰서 광고를 진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렇게 안정화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수익률을 너무 높게 하면 세부 키워드에만 노출이 돼서 매출이 적게 나옵니다. 수익률이 높은 키워드가 보통 세부 키워드잖아요. 근데 검색량은 적은 세부 키워드들. 그런 데만 노출돼서 수익률은 비스무리하게 가는데 매출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 최적화 광고는 적은 금액으로 높은 수익률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높은 금액으로 낮은 수익률을 책정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물론 그 광고 비용을 감안했을 때 나의 마진 구조를 잘 봐야 되죠. 높은 금액으로 낮은 수익률로 매출 최저가 광고를 집행할 때 과연 이 광고비를 제외하고도 이익이 남는지 그걸 생각해보고 진행해야 됩니다. 매출 최저가 광고에서는 이제 상품별 매출 게이지 바에 따라 광고 효율이 달라지는데 최소 8, 90%는 돼야 돼요. 매출 게이지 바가. 그러니까 쿠팡 광고도 매출이 잘 나오는 상품을 더 많이 노출시켜주는 구조입니다. 구매평이 많고 잘 팔리는 상품을 선택해서 광고하게 되면 게이지 바가 거의 100%에 근접하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잘 팔리는 상품을 매출 최저가 광고를 태워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판매 실적이 없는 상품, 후기도 없는 상품은 그렇기 때문에 매출 최저가 광고를 하면 안 되고 롱테일 키워드나 상세 키워드를 써서 세부 키워드를 써서 수동 성과형 광고를 해야 돼요. 수동 성과형 광고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 셀러가 집행하는 겁니다. 키워드도 잡고 입찰가도 넣고 이렇게. 옛날에는 다 수동 성과형 광고였는데 최근에 이제 매출 최저가 광고가 생겨서 좀 편리하게 광고를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근데 결국은 수동 성과형이든 매출 최저가 광고든 구매평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필수죠. 자, 광고로 노출돼서 고객이 그걸 딱 봤을 때 후기가 없다 그러면 구매에 망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기는 꼭 만들어 놓고 광고를 집행해야 됩니다. 쿠팡 광고는 아마존처럼 고객 경험과 클릭당 구매 전환율을 중시해요. 그래서 썸네일, 상세 페이지, 구매 후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처럼 원하는 키워드에만 광고할 수 없어요. 쿠팡 광고는. 또한 쿠팡 광고는 랜덤 롤링 방식이라 랜덤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 상품들이 돌아가는 방식이라 초보자에게 유리해요. 높은 입찰가 쓴다고 항상 노출되는 게 아니에요. 랜덤으로 롤링되면서 하나씩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쿠팡 광고가 뭐 효과가 없다고 말이 많았는데 갈수록 쿠팡 광고 효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오픈마켓 광고하느니 쿠팡 광고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쿠팡 상품 등록 SEO입니다. 보통 키워드나 이런 거 선택할 때 네이버에서 좀 괜찮은 키워드들 갖고 와서 등록하는데 쿠팡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쿠팡의 자동 완성, 마우스의 자동 완성과 네이버 쇼핑의 자동 완성이 결과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 다음에 쿠팡의 연관 검색어와 네이버의 연관 검색어가 완전히 틀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쿠팡 고객과 네이버 고객은 틀리다는 거예요. 검색할 때 쓰는 키워드들이. 그렇기 때문에 쿠팡의 상품명을 정할 때나 태그 정할 때나 뭐 이럴 때는 쿠팡의 연관 검색어, 쿠팡 자동 완성에서 추출을 해서 써야 돼요. 네이버에서 뽑았으면 안 되죠.
쿠팡 검색어 태그는 20개까지 작성 가능한데 이것도 쿠팡 내에서의 키워드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모바일 최적화를 위해 상세 페이지를 작성할 때 반드시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 1처럼 쿠팡에서 제공하는 쿠팡 에디터라고 있는데 그걸로 작성해야 돼요. 그래야 모바일에서도 최적화됩니다. 자, 그리고 쿠팡은 성장 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로켓 배송으로 많이 팔잖아요. 그럼 쿠팡에서 성장 장려금을 요구합니다. 뭐 자기네 매출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려금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하튼 이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이 커지게 되면 또 이것도 하나의 자금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메인 기획전에 참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메인 기획전이라는 게 이제 쿠팡 첫 번째 화면에 클릭하고 들어오면 첫 번째 화면에 메인 기획전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 여기 나오면 당연히 뭐 쿠팡에 엄청난 트래픽이 있으니까 여기에 노출되기만 하면 매출은 많이 나오죠. 그럼 이 메인에 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쿠팡의 공지를 계속 봐야 됩니다. 쿠팡의 공지. 매달 그 판매자 센터에 공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획전 관련 제안하라고 이제 뜹니다. 그래서 그 공지를 매번 보고 기회가 되면 계속 제안하는 것이 하나의 팁입니다. 여하튼 쿠팡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과 함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집중해야 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셀러들이 쿠팡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 판매 사관학교 www.retailcampus.co.kr에 접속하시면 온라인 판매 사관학교에 총 25시간 85강 모든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5개월간 저에게 1대1로 무제한 개인 코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